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최근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죠.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부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처음 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검찰이 이 사건의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잖아요. 살인죄 네네. 적용을 하느냐,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느냐, 형량 입법적인 부분과 실제 형량, 뭐 대법원의 양형 기준, 이건 우리 조성원 기자하고 길게 짚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승지현 위원관은요, 네네. 검찰이 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네네. 많은데 과연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그 필요한 증거, 또 살인의 방법 규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살인의 고의가 그렇죠. 입증이 돼야 되는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인의 고의 입증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검찰이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네.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네, 그 사람의 마음은 외부에 나타난 행동으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고의라는 게 처음부터 아이를 죽이려는 작정한 고의가 아니라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찰에서도 부검의를 3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예,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이제 찾아본다. 그게 외인적인 어떤 사망 원인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인지, 사실 신체 내부 깊숙한 장기가 이제 파열되는 그런 어떤 부검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서 예. 만약에 어떤 사고가 아니라 이제 물리적 어떤 영향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인인 여성인 경우에도 뭐 그때 저 의원님하고도 있을 네. 때 한번 말씀 나누었던 사건인데요. 예, 안에 성인의 어떤 그 장기 깊숙한 곳이 파열되었을 때 당연히 성인의 입장에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면, 네, 아이잖아요. 16개월 된 아이를 어른이 그렇게 때린다면 아이의 죽음은 당연히 인식하고 그걸 행동으로 넘어갔다라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문제다. 예. 사실 뭐 승재현 의원이나 저나 혹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 어린 아가에게 네네. 그 오랜 동안 그 네네. 가혹한 학대 행위, 폭행 행위를 했다면 사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견 가능한 거 아니냐. 네네. 하지만 법원에서의 그동안의 판결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로 살인죄로 기소하고 그게 예.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아동학대 치사로 가면 되는데,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좀 폼은 안 나죠. 검사가 딱 이렇게 판단해서 야 이거는 살인이야, 살인으로 갈래. 그거 생각할 겨를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있나요? 없으면 예. 당연히 우리 형소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네.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개런티는 하고 그건 그렇죠. 보장하고, 그리고 그렇죠. 살인죄로 공소 제기해서 네. 검찰은 법률의 전문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미필적 고의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고, 예.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사를 준다는 것은 저는 면죄부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뭐 형량도 국민께 다 들으셨지만 맞아요. 살인죄로 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형벌인 네. 사형도 검찰 가능하고. 입장에서 구형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아동학대 치사로 가면 양형 기준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기와 지금 뭐 뭐 사형은 4년에서 6년 사이 사형 정도니까. 7년, 뭐 맥스 예. 10년, 뭐 경합 과정에도 뭐 15년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평균적인 어떤 형량을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전후가 나오더라고요. 가중해서. 예.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면죄부 주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문제가요. 이 부부가 함께 사실 몇 개월, 수개월 동안 학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을 양모로 보고 양부에 대해서는 사실 방임 등의 아동학대 관련된 가벼운 혐의들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한 상태죠. 그렇다면 만약에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공범으로 양부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있잖아요.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조금 아쉬운 게 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양부까지 구속하는 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어떤 위탁 과정이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양부의 입장에서는 양모가 아이를 죽이려는 점에 대한 고의에 대한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정되면 네.
양모에 대해서는 살인죄, 양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검찰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열어놓고 만약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고 방임에 대해서 학대에 대해서 뒤에 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지만 과실이 있다 이러면 아동학대 치사로 양부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변경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네네. 현재 일단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13일이 13일. 공판이 열리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장 변경 가능합니까? 뭐 공소장 변경 좀 어렵게 말하면 뭐 객관적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는데 그런 거 다 이제 뭐 차치를 하고 예. 지금 상황은 당연히 공소장에 있어서의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예. 그 공소 사실의 동일성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한 범위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심이 시작됐으니까 시작되는 13일부터 검찰에서는 탄탄하고 꼼꼼하게 공소 유지하면서 분명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양부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임뿐만 아니라 그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지만 치사가 있다면 그 부분도 바꾸어서 이거는 16세 아이가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았는 거잖아요. 예. 뭐 우리 표디도 많이 보셨지만 네.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정말 그 속이 메시꺼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려고 우유 한 모금 먹고 양부가 왔을 때 오늘 저녁에도 학도당할 걸 알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거는 그 양부밖에 없다고 아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본 이 예. 4천만의 국민의 어떤 공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꼼꼼하게 네.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소장 변경은 당연히 할 것이다. 예. 우린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고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이 우리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관련자들의 태도이고요. 이 둘을 나눠봐야 될 건데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고요.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서 또 주변 이웃에 의해서 또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그런데 매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살펴보고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살펴보고 부모 말만 믿고 내사 종결 그다음에 불기소 의견 송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 경우가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네네.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경찰서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오늘 청장께서 나오셔서 이제 사과까지도 하시고 예.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직위회제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예. 사실 경찰이 해야 될 제1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거라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진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고 예.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아동학대의 전문성을 길러야 네. 할 것이다. 만약에 경찰의 입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가 좀 어려우면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있고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있다면 네. 뭐 표디도 잘 아시지만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가 경찰이 소고기를 보고 이게 국내산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전문가에게 특사경을 줘서 그게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을 때 이 수사권을 주듯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네. 이 특사경을 주든지 아니면 아보전에게 특사경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전문가로서의 이게 사실 마사지가 했는 멍인지 때려서 난 멍인지는 전문가가 보면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3가지 다 길러야 한다. 그래서 경찰도 길러야 되고 경찰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 전담 공무원과 네. 그다음에 아보전에 있는 사람들께도 특사경의 어떤 권한을 줘서 수사 권한을 주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해당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문제, 또 네. 경찰서장의 직위 해제, 경찰청장의 사과 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됐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많이 늦었죠. 라는 그런 비판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벌써 울산 칠곡에서 끔찍한 네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제까지 뭐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과연 이걸 개별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한 경찰관 개인에게만 물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이 또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경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힘들었을 거예요. 네. 특히 대한민국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이는 내가 길러야 된다. 나의 소유물이다. 내가 훈육하는데 왜 국가가 들어와서 나의 아이에 대해서 간섭을 하느냐. 그러면 굉장히 그 아동학대 분리 조치를 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법에 보면 그 뭐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뭐 학대의 긴급성이라든가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에 의해서 분리 조치나 임시 조치를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칫 잘못했다가 다시금 또
과잉의 어떤 수사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아동학대 부분이 신고를 있어서 받고 갔는데 예. 입증이 안 됐는데 만약에 긴급 분리 조치하고 가해자를 체포하고 이래 버리면 역으로 만약에 그렇죠. 이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입증이 안 될 경우는 해당 경찰관이 인권침해, 네네. 과잉진압, 네. 독직폭행 이렇게 역으로 민사상, 뭐 형사상 형사상, 다 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죠. 행정 징계상 이런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현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요번에 조금 이따 논의하겠지만 예. 아동복지법이 바뀌어서 1년에 2회 이상 하면 분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복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게 범죄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제 민법 915조의 징계권 즉 부모의 훈육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동의 학대는 100%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범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1회의 아동학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즉시 분리해야 된다고 미국에서 뭐 표지도 예. 계셨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아동학대 딱 있으니까 경찰관이 와서 그냥 무조건 분리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요. 아동학대 신고 받으면 경찰관이 가서 그냥 무조건 72시간 분리해버려요. 그렇죠. 조건 없는 분리. 그리고 나서 그걸 전문가들에게, 의사든 전문가에게 판단을 맞습니다. 맡기고 예. 경찰관이 전문가가 되라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렇죠. 경찰관은 예.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하고 나서 전문적 판단을 전문가에게 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경찰관 보고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상황이, 저는 이 대응도 지금 학대 예방 경찰관 APO 전문성, 그러면 학대 예방 경찰관을 무슨 소아정신과 의사 수준으로 높일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예. 법이 가이드라인을 딱 줘서 이제 복지적 시각에서 범죄적 시각으로 바꾸고 경찰관이 아동학대가 딱 발생하면 조건 없이 분리시키고 그렇죠.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상태가 좀 진정되고 부모의 상태가 진정되었을 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예.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가서 이례적인 어떤 아동의 훈육이었나 지금 그는 범죄라고 보는데 저는 예. 그래서 재범 방지가 없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원가정 보호주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저도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네. 지금 막 흥분 상태입니다. 저희 둘이. 사실은 이게 뭐 승진 의원이나 저나 아동학대 문제를 거의 뭐 15년, 20년 동안 떠들다가 예, 국회에서 많이 뵙고, 아동학대 예. 특례법 만들어진 게 몇 년 안 됐고요. 예. 그런데 현장은 여전히 개선이 어렵고, 그런데 자꾸 뭐 전문성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제도의 문제이고, 경찰관이 아무런 주저 없이 아동학대에 있어서만큼 어린 생명 보호를 위해서 맞습니다. 바로 출동하고 가해자 체포하고 격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취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보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아무리 아동학대 의심이 확인이 되어서 가서 피해 어린이를 구조해 온다 하더라도 보낼 데가 없거든요. 사실 2019년에 보니까 4만 건 정도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고 예. 그중에서 3만 건이 아동학대로 예. 됐는데 아동학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쉼터는 72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분리를 하고 싶어도 아이가 갈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예.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국가에서는 뭐 매번 뭐 저 표디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이 표가 없으면 관심을 잘 안 두는데 네. 좀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진짜 진지하게 6살 아이들에게도 표를 한번 주보자.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면- 아동학대나 아동보호 부분에 있어서만큼 예, 예. 아동 권리와 그래서 예. 그 아동들이 정말 표에 관심이 있다면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그다음에 지금 같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물밀듯한 법률이 지금에서 만들어지는 걸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소신인데요. 그래서 네. 결국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직접적인 예. 조건 없는 분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건 범죄로 보고 또한 쉼터의 개수를 저는 한 100개 정도 7,200개 정도 늘려야 한다라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상되는 학대 아동 숫자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가 당연히 갖춰져야 예. 이게 정상 국가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뀌어지는 대한민국 2021년을 기대하는 거죠. 네, 기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물밀듯이 그 관련 입법이 제출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저도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네. 끊임없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예. 같고요. 21대도 여전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도 정인이 사건 나니까 갑자기 정인이법 이래가지고 무척 많은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형량 상향이에요. 과연 그것이 과거 사건에 적용도 못 될 뿐더러 법사위 통과해서 제대로 입법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게 해결책인가, 그것으로 되는가. 또 하나는 너무 빨리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사건에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입양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세 번의 그 신고 이후에 네. 대처가 잘 안 된 부분, 경찰의 대응 문제, 그다음에 쉼터 문제 나왔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 가정이든 또 그 이후에 보호 시설이든 이런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고 뭐가 필요한지가 나와야 입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바로바로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사실 통과된 입법도 저는 되게 불편한 게 예. 이게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 어떤 아동학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분리가 아니라 보호조치라고 말하는데 네.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첫 번째 아동학대가 있을 때 아동이 느꼈던 그 고통을 생각하고 공포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분리조치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죠. 1년에 2회를 기다려서 그것도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입법 그렇죠. 이것도 부족한데 네. 지금 나와 있는 입법들은 이 부분도 국회의원들에게 좀 죄송한데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고민해서 법안이 나와야 되고 국힘도 국힘 나름대로 고민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좀 협의하고요. 예, 함께 논의하고 그냥 대표 발의하는 현장도 거에 가고. 예. 급급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나오면서 그 법안을 다 읽었는데요. 네. 결국은 나와 있는 게 천편일률 중인 가장 편한 네. 형량을 올리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귀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참 조금은 아쉽다. 네. 아까 저 표디께서 말씀했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셔서 처벌 강화 당연히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딱 부응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제가 드릴게요. 싹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단기간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정치인의 어떤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함께 좀 신중하게 진중한 마음으로 추모의 마음을 갖고 네. 이 사건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마음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말이 빨랐는데요. 정말 국가에서는 아이 한 명의 생명이 전 지구상의 어떤 가치와 이념보다 중요하다는 걸 조금 깨달아 주시고 네. 정말 끊임없는 아이에 대한 보호 두 가지 단어 배려와 관심 좀 가져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범죄 재구성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